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조상 대대로 조정 대신을 지낸 명문 가문의 박대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 박대감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지요. 헌데 2명의 자식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막내는 공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수보가, 너는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내 형들은 벌써 대학 논어맹자를 모두 떼었거늘 너는 아직도 수학을 붙들고 있으면 어찌한단 말이냐? 아버님께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허나 책만 펴면 잠이 오니 저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다 부끄럽다.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느니라. 수복이는 아버님의 말을 듣고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자신도 공부를 잘하고 싶으나 책만 펴면 잠이 쏟아지니 공부가 안 되는 것이었지요. 형들은 공부를 잘해 조정에 출사할 것은 명백하였으나 자신은 일말의 가망성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복이는 가문의 수치로 남느니 차라리 죽고만 싶었지요.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수복이는 이렇게 수치스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붓과 먹을 꺼내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님들, 이 못난 자식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가문의 먹칠을 하느니 차라리 가문에서 사라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못난 자식은 없다고 생각해 주시고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지를 남긴 수복이는 괴나리 보찜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걷기 시작하였지요. 마을을 벗어나니 드넓은 들판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들판에는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는 것이었지요. 산천이 이리 아름다우니 내 마음 또한 평온해지는구나. 수복이는 아름다운 들판을 보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막히는 삶을 살다가 자유를 얻은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수복이는 아름다운 산천을 감상하며 평온함과 자유를 만끽하였습니다. 그렇게 걷고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것이었지요. 배도 고파진 수복이는 묵을 곳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마을 초입에 주막집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배고픔에 너무 반가운 수복이는 주막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오. 수복이는 국밥을 시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서 국밥을 먹던 사내 하나가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지요. 어디 먼 길을 가시는 것이요? 글쎄요, 난 정해진 곳은 없소만 발길 닿는 대로 가는 중이라오. 아, 그러시오. 잘 되었소. 나도 팔도를 유람 중이니 나와 같이 동행하면 어떻겠소? 웬 사내가 동행하자는 말에 수복이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시지요. 말동무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소. 그럼 이제 길동무가 되었으니 통성명이나 합시다. 나는 서영춘이라 하오. 나는 박수복이라 하오. 자, 이것도 인연인데 기념을 해야 하지 않겠소? 내가 술 한잔 사리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한자리에 합석하여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이 약한 수복이는 금방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어젯밤 같이 술을 나누던 나그네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져온 괴나리 보찜도 없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주모, 여기 내 괴나리 보찜을 보지 못했소. 보지 못했소이다. 어젯밤 술이 과해 먼저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이 되니 보이질 않소이다. 저런 간수를 잘했어야지요. 눈 감으면 코벼가는 세상에 어찌 그리 허술한 것이요. 어제 나와 같이 술을 나누던 분은 어딜 가신 것이오? 글쎄올시다. 어젯밤 이후로는 나도 보질 못했소. 수복이는 너무 허망하고 허탈했습니다. 길동무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되려 보찜까지 없어져 버렸으니 무척 실망도 큰 것이었지요. 보찜 속에 가진 돈을 모두 잃어버린 수복이는 앞날이 막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밥값과 방값은 어제 치러놓은 터라 주막을 나올 수는 있었지요.
하지만 가진 돈이 없으니 아침밥은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교원영색이로다. 앞에서는 환심을 사고 뒤에서는 어째 도적질을 한단 말이던가. 대감 집에서 편하게만 살던 수복이는 세상이 그저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모의 말도 되새겨지는 것이었지요. 세상 사는 게 오죽했으면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을지 감히 상상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복이는 하루 종일 걷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무척 고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름다운 산천도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었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는데 왜 그리 말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산천이 아름답다 한들 배고픔 앞에서는 한낱 산과 들에 불과하지 않은가. 수복이는 홀로 세상에 나와 보니 몰랐던 사실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보다 직접 겪으며 배우는 것이 더 재밌어진 것이었지요. 그리고 삶의 현장을 겪으면 겪을수록 책의 문구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복이는 돈을 모두 잃고 어두워지면 풀밭에 누워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며 잠을 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수복이는 농부들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 며칠씩 일하며 밥을 얻어먹곤 하였지요. 그렇게 수복이는 농부들 집에 머물기도 하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복이는 외딴지 어느 작은 초가집을 지나고 있었지요. 그런데 초가집은 아주 오랫동안 손을 보지 못했는지 무척 낡고 허름했습니다. 마치 을씨년스럽기까지 하였지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복이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그 집에 들어가 보았지요. 누구 계시오? 그러자 흐느끼는 소리만 멈출 뿐 나와 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나는 길손이온데 물 한 그릇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잠시 후 방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젊은 처녀가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처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그릇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복이는 물을 받아 마셨지요. 고맙소. 마침 목이 말랐는데 덕분에 목을 축일 수 있게 되었소.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처녀는 눈물만 닦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수복이가 보기엔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지요. 신발도 처녀의 신발 한 짝만 있는 것으로 보아 집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수복이는 열린 문틈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자 방 안에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흰 천에 둘러싸여져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언뜻 보아 누군가 숨을 거둔 것만 같았지요. 괜찮으니 내게 말해보시오.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처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실은 어머님께서 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저런 큰일을 겪으셨군요.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것이오? 네, 저 혼자입니다. 수복이는 가슴이 짠했습니다. 모녀끼리 살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니 처녀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알 것만 같았지요. 내가 어머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리다.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구려. 수복이는 죽은 처녀의 어머니를 들쳐 업었습니다. 그리고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고 묘를 써드렸지요. 그러자 처녀는 어머니 묘지를 붙들고 울음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한낮이 지나고 해가 졌는데도 처녀는 일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았지요. 수복이는 말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동안 모녀 둘이서 살아오다가 한 사람을 보내는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가히 짐작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해가 떨어지고 무수히 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자 처녀의 울음소리는 멈추고 고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기력이 다해 쓰러지고 만 것이었지요. 그러자 수복이는 처녀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눕혀주었지요. 그리고 수복이도 피곤한 나머지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낮이 되어서야 수복이는 눈을 뜨게 되었지요. 배고프시지요? 차린 것은 없으나 세수하고 식사하시지요. 알겠소. 어제는 의식까지 잃었는데 이제는 괜찮은 것이요? 네,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가져온 처녀의 얼굴은 무척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제와는 너무 다른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목구비가 빈틈이 없을 정도로 뚜렷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잘 깎아놓은 조각과 같았지요. 그러다 보니 수복이의 가슴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복이의 가슴을 뛰게 하는 처녀는 없었지요.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처녀가 수복이는 무척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복이도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던 수복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떠돌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심신이 많이 지쳤구려. 그러니 이곳에서 잠시 머물다 가면 안 되겠소? 갑작스런 수복이 말에 은비처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여인 홀로 있는 집에 사내를 드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나 심신이 지쳤다 하니 그럼 쉬었다 가시지요. 고맙소. 그럼 당분간 신세 좀 지겠소이다. 그리하여 수복이는 은비처녀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은 하나뿐이라 어쩔 수 없이 한 방을 쓸 수밖에 없었지요. 아직 시집장가도 가지 않은 처녀 총각이 한 방을 쓰게 되었으니 분위기는 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복이는 은비처녀가 어색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은비처녀를 데리고 들판에 꽃구경도 가곤 하였지요. 은비처녀,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진데 어찌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소. 그러니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라오. 노력해보지요. 허나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가슴에 쌓인 아픔까지 사라지진 않는 것이지요. 은비처녀의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느낀 수복이는 은비처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함께하겠소. 은비처녀가 혼자가 아님을 이 몸이 증명해 보이겠소. 그러니 힘내시구려. 은비처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고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수복이 청년이 같이 해준다 하니 말이라도 무척 고마운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에 각각 홀로 떨어진 외로움을 서로의 포옹으로 달랬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조금 남았던 쌀이 바닥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식사입니다. 아니, 쌀이 떨어진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단 말이요? 그럼 내일부터라도 내가 나가서 일이라도 하겠소. 그리하여 수복이는 다음 날부터 들에 나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해온 일이다 보니 이제는 곧잘 하는 것이었지요. 여기 일하고 받아온 품삯이요. 일을 끝내고 돌아온 수복이는 한 대 정도 되어 보이는 쌀자루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수복이는 매일같이 나가 일하고 품삯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비처녀가 수복이를 부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벽장 속에서 먼지가 쌓인 책들을 수북히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시던 책들입니다. 그러니 이 책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어떠하실지요? 수복이는 꺼내놓은 책들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러자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 사서오경뿐만 아니라 귀한 책들이 무척 많았지요. 아니, 아버님께서 이런 책을 보셨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수복이는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길래 이런 책을 보았단 말이요. 아버님은 성균에서 유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요? 당시 아버님은 주상전하의 어명으로 비밀리에 연구하는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명 행사를 하셨지요. 그로 인해 주상전하께서도 크게 노하셨다 들었지만 주상전하께 없어도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구려.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게구려. 수복이는 은비처녀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어머님까지 세상을 떠나 은비처녀 홀로 남았기 때문이었지요. 한참을 가슴 아파하던 수복이가 은비처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 책을 내어주는 이유가 있어. 수복님은 충분히 글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글 공부를 하시어 과거를 응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비처녀의 말에 수복이는 무척 당황스런 것이었습니다. 책만 펴면 잠이 오는 바람에 집에서도 공부를 못해 집을 나왔기 때문이었지요. 글쎄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책만 펴면 잠이 오는 바람에 책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떠실지요? 은비처녀 말에 수복이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양반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 남의 농사일이나 거두며 살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수복이는 낮에 일하고 돌아와 큰 맘먹고 수학을 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글이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그동안 경험한 것들이 책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지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을 보는 게 재미가 있어지는 것이었지요. 이제 책이 보이어. 은비처녀 덕분에 내가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 그날부터 수복이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글자가 나올 때면 무척 답답한 것이었지요. 아유 답답하여라. 내가 그동안 공부하지 못한 게 여실히 드러나는구나. 수복이의 한탄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은비처녀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지요? 내 그동안 소학도 떼지 못하다 보니 모르는 글자가 너무 많구려. 어디 어떤 글자를 모르시는지요? 은비처녀는 수복이가 모르는 글자를 보고 그 글자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수복이가 물었지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글을 어찌 아시는 게요? 아버님께 배웠습니다. 또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글이 나오시거든 말씀해 주셔요. 아니 글을 어디까지 아시는 게요? 이곳에 있는 책은 모두 떼었습니다. 은비처녀 말에 수복이는 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인, 아니 그것도 처녀가 학식이 높은 학자들이나 볼 법한 책들을 모두 떼었다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것이 정말이요.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구려. 수복이는 은비처녀에게 또 감탄을 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수복이가 공부하다 글자는 알아도 뜻을 모르면 은비처녀는 막힘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은비처녀의 학식이 높은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시작된 수복이의 공부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모르는 글은 은비처녀에게 배워가며 어느새 대학을 넘어 논어맹자도 넘어섰지요. 그렇게 글 공부에 매진한 수복이에게는 또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 글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넘었구려. 올해는 과거 시험이 있는 애니 시험을 한번 치러볼까오. 잘 생각하시었습니다. 시험장에서 긴장에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과거는 통과하실 것이옵니다. 은비처녀에게서 글을 배운 수복이는 어느새 웬만한 학자들보다 높은 학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그럼 한양에 다녀오리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잘 견뎌주길 바라오. 제 걱정 마시고 과거 생각만 하세요.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었지만 서로 같이 있는 순간만큼은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지요. 만난 지 3년 만에 처음 떨어지는 두 사람은 서로 떨어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과거 보러 떠나는 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 놓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수복이는 한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 떼고 뒤돌아보고 또 한 걸음 떼고 뒤돌아보고 눈에서 은비처녀를 놓을 수가 없었지요. 은비처녀도 과거 보러 떠나가는 수복이를 보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수복이를 눈에 조금이라도 더 담으려고 눈에 먼지가 내려앉아도 눈을 깜박이지조차 않았지요. 그렇게 수복이는 은비처녀의 눈에서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은비처녀는 방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답니다. 한편 한양의 당도한 수복이는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제를 본 수복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바로 은비처녀가 가르쳐준 예문 10개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수복이는 과거 시험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명단을 보니 수복이의 이름이 붙어 있었지요. 그것도 장원이었습니다. 수복이는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멸시를 받았었는데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기 때문이었지요. 수복이는 자신을 이끌어준 은비처녀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은비처녀는 하늘이 보내준 은인과 같았지요. 수복이는 집을 나온 지 7년 만에 한양에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아버님 앞에 서도 되겠다는 생각에서였지요. 아버님, 절 받으시지요. 수복이가 장원급제했다는 말에도 아버님은 기뻐하는 내색이 없었습니다. 이번 과거에서 장원은 장남이길 바랬던 탓이었지요. 집 나가 7년 만에 돌아온 수복이가 아버지는 탐탁치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 때문에 내 형이 장원을 놓친 꼴이 아니냐. 쯧쯧. 형들도 수복이 때문에 장원을 놓쳤다며 수복이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양집에 있는 동안 수복이는 마음이 편치가 않았지요. 수복이는 장원급제자로 의금부 종사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복이는 가족들의 냉대를 뒤로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다시 집을 나왔지요. 그리고 은비처녀가 있는 곳으로 말 타고 달려갔습니다. 이번 과거에서 장원이 되어 의금부 종사관으로 임명을 받았소. 이게 다 은비처녀 덕분이요. 감축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제 덕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 이는 모두 수복님께서 열심히 공부한 덕이지요. 수복이는 은비처녀를 꼭 안았습니다. 수복이 두 눈에는 눈물도 맺혀 있었지요. 자신을 실패자로 알고 집을 나와 떠돌이 생활을 하던 자신을 과거를 볼 수 있게 하고 지금의 종사관까지 되게 이끌어준 것이 바로 은비처녀였기 때문이었지요. 은비처녀, 나와 혼인해 주시오. 그리고 나와 같이 한양으로 갑시다. 수복이의 청혼에 은비처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혼자인 자신을 혼자 있지 않게 만들어준 게 수복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청혼까지 받으니 가슴이 벅찼던 것이었습니다. 내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소. 평생 혼자 있게 두지 않겠다는 약속 말이요. 그러니 이제는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요. 은비처녀는 수복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 것이었지요. 수복이는 그런 은비처녀를 가슴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독대에 정한소 한 그릇을 떠놓고 둘만의 혼례를 올렸답니다. 이로써 우린 이제 부부가 된 것이요. 내 평생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것이요. 그렇게 부부가 된 수복이는 은비처녀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지요. 허나 아버님과 형님들은 수복이의 인사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와 부인이라 하는 것이냐. 보기 싫으니 집에서 썩 나가거라. 아버지는 수복이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집에서는 단 하루도 살 수도 없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수복이는 한양 변두리에 작은 기와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은비처녀와 가정을 꾸렸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금부의 종사관이 된 수복이는 새로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위직 관료들의 비리 사건을 맡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 은비아버지의 사건과도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복이는 지난날의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지요. 그러다 보니 정황상 사건을 조작한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종사품의 명위장군이 은비아버지의 사건을 위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복이는 명위장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명위 장군의 뒷배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은비 아버지 죽음과 자신의 아버지가 연루되어 있는 것이었지요. 수복이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 조사하면 결국 아버지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고, 조사를 중단하면 은비 아버지의 억울함을 영영 밝힐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한참을 고심하던 수복이는 종사관에 임명될 때 하던 맹세를 떠올렸습니다. 한치의 부정함도 밝혀내야 하는 것이 종사관의 책임과 의무였다. 그 대상에는 어떠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맹세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 수복이는 종사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사를 계속하였지요. 그렇게 몇 달간 조사를 마친 수복이는 어느 암자의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인간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 없어 부처님을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번민이 있어 찾아온 것이오. 제가 이번에 조사한 사건에는 두 분이 연관되어 계십니다. 한 분은 저희 아버님이고 한 분은 저희 장인어른이시지요. 그런데 그게 어찌 되었다는 것이오. 저의 아버지가 장인어른을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이 사건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인간의 생각으론 도저히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허, 불자께서는 천륜과 정의 사이에서 번뇌가 크시군요. 허나 천륜은 하늘의 뜻으로 저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정의도 저버릴 수가 없는 노릇이지요. 하여 천륜과 정의 사이에서 답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님의 조언을 듣고 수복이는 고심이 많았습니다. 천륜과 정의 사이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려울 때마다 항상 부인에게 조언을 구하던 수복이도 이번 일만큼은 부인과 상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동안 부인이 겪게 될 부담과 상처가 컸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바로 10년 전 자신이 최종 승인한 성균관 대사성과 선생 사건 자료가 안방에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버지는 사건 자료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는 주상의 밀서도 함께 있는 것이었지요. 주상의 밀서를 본 아버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주상이 자신들을 쳐내려 대사성을 통해 밀서를 내렸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밀서의 내용은 알고 있었던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 명나라에서 금지하는 천문학을 완성하는 것이었지요. 조선에 맞는 천문학을 완성하여 농민들의 농사를 도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나라의 눈을 피해 대사성에게 밀서를 내렸던 것이었지요. 이제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수복이의 아버지는 침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상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밀서를 내린 게 아니었다는 것을 10년이 지난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었지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명지장군을 통해 대사성과 선생을 죽인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복이 아버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수복이 아버지 박대감은 사람을 시켜 대사성과 선생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를 시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사성의 가족들은 모두 죽고 없었으며 선생의 딸만 하나 살아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그 딸이 자신의 막내 며느리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는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사성과 선생의 묘를 찾아가 뒤늦은 사죄를 하였지요. 미안하오. 내 잘못된 판단으로 그대들이 이승을 떠나게 되었구려. 내 100번을 죽어도 이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할 것이오. 그러니 내가 죽어 저승에 가거든 날 용서하지 마시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주상께 사직의사를 밝히고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복이와 며느리 은비를 부르는 것이었지요. 네, 그동안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나도 이제 내 잘못을 깨닫고 반성을 많이 했느니라.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아버지는 이제서야 수복이의 그릇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사성의 사건 자료는 수복이가 가져다 놓은 게 틀림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수복이의 현명한 처신에 아버지도 크게 감동한 것이었습니다. 수복이는 아버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지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게도 맺힌 한을 풀어주게 되었으니 수복이의 처신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가 있었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막내 며느리 은비에게 무척 잘해주었습니다. 친자식 친딸보다도 막내 며느리를 더욱더 챙기는 것이었지요.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값을 은비에게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복이 또한 장남보다도 더 아껴주는 것이었지요. 아버님, 아버님의 크신 사랑에 이 몸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은비는 시아버지의 갑작스런 변화에 너무도 당혹스러웠습니다. 내가 내게 지은 죄가 너무 크구나. 언젠가는 내가 내게 말해주겠지만 지금은 내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니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그리하여 수복이와 은비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세들도 태어나 아버지를 능가하는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답니다. 옛말에 자위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숨긴다는 뜻으로 자식이 타인을 위해 아비의 나쁜 일을 숨기는 것처럼 부자간의 천륜을 일컫는 말이지요. 수복이는 아버지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게 하였으며 또한 장인어른의 한을 풀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천륜과 정의 사이에서 답을 찾은 것이었지요. 비록 아버지가 옥사에 갇혀 죄값을 치르지는 않았으나 평생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게 되었으니 이 또한 무거운 죄값이 아닐런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